쉽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간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원래 의뢰받은 내용들은 뭐 소액이든 작은 것들이든 직접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써보시게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습이랑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많이 안 오셔서 오늘은 먼저 우선 이론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이걸 할 거고요. 저는 저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마을의 미래의 모습을 같이 고민하고 어떤 일들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을의 발전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마을 사업에 대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을 계획시 작성해야 될 방법들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먼저 마을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방법들을 좀 얘기해보고 나서요. 작성 실습하고 사례들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 오셨지만 먼저 서로 좀 멀리 있지만 인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좀 잘해보자고 얘기를 좀 해보실게요. 예. 혹시 서로 그동안 교육 받으시면서 서로 좀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그쵸? 서로 얘기해 보실 시간은 없었죠? 네. 원래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거 끝나고 워크숍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좀 서로 고민들을 좀 얘기해 볼 시간 잠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을에서 어느 정도 선행사업도 좀 해보시고 2억짜리 마을 사업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방축삼이랑 신규삼이 예, 이 두 마을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을 사업 단계 아까 잠깐 여쭤봤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몇 년째 고민하시고 있는 건 있는데 사업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마을 공동체가 같이 해본 사업이 있으신지? 현재까지는 저희 동네는 마을 공동체 사업 없습니다. 공동재산 말고요. 사업 해보신 것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에다 네. 이제 한 600평 되는 데다가 같이 이제 옥수수도 심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양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마을 주민들끼리 해서 한번 출하를 한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 땅은 마을 공동 땅이에요? 그거는 그 동네 주민이 예. 그 무료로 동네 주민이 무료로 예. 엑스에 나가신 분이 예. 우선 사용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아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옥수수하고 양파를 같이 공동으로 재배해서 출하. 1년 한 해는 네. 옥수수, 네. 한 해는 양파. 그럼 두 해를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해보셨어요. 그렇게 같이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힘들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더운 데 나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예. 힘들죠. 예. 네. 그럼 처음에 그걸 하자라고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맨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캐나다 이제 복숭아산 잼도 네. 복숭아 마을이라 보니까 복숭아 잼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한 사업으로 치면 한 3가지 정도를 해봤는데 뭐가 이제 힘드냐면 네.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한달 정도? 네. 편하시 앉으시면 됩니다. 예. 공동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골에는 참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많다 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5인데 네. 제가 이장님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자로서는 제가 새로 젊고 이분은 다 이제 60 한 중반 되는 사람들이 초에 중반 되는 사람이 대학생을 해놓고는 전부 다 70, 80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심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그 시기를 놓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전도 못 찾는 어떤 그런 결과가 서려지고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농약을 제때 못하고 뭐 수학이야 같이 공동 수학을 하겠지만 어떤 그 관리 차원에서 또 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병이 많이 오고 또 팔로가 이제 참 그래서 좀 그런 그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된 거는 이제 각 마을마다 사실상 시골이다 보니까 마을 자금이 없어요. 뭐 정부에서 마을 보내니까 얼마큼 써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공동체 사업을 해서 마을 자금을 좀 만들어서 좀 한번 유용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취지가 그렇게 됐는데 투자한 비용은 못 뽑았어요. 그쵸. 예. 이거 제가 왜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요, 우리가 되게 좋은 의미로 모든 걸 시작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그래도 좋은 의미가 있어 좋은 취지로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여건도 있고 하여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투자한 만큼 못 걷어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비즈니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시장도 열심히 분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아주 열심히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이 돈을 안 날리지를 고민을 철저하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에 있었던 사업들은 이 내용이 부재가 되어 있어요. 왜?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했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죠. 예, 누구 탓하자가 아니라 사업비가 들어왔으면 공공의 예산을 받았으면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귀히 쓰이게 시민들에게 귀히 쓰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뭔가 우리 주민들의 시간, 우리 주민들이 준비되고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없이 뭔가 다른 시기에 맞춰서 후루룩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쯤 되면 과업이 끝났다라고 하고 우리 마을에는 가끔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기도 하고 뭐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죠. 아마 그런 경험들 조금 해보셨을 거예요. 마을마다 사업을 해본 경험이 다르니까 이제 그 결과물들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주민들이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사업계획서가 우리 마을에 진정으로 귀히 쓰일 수 있는 계획서가 되는 거고요.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마을 리더가 이때 나와라 해서 뭐하고 이때 나와라 해서 뭐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려던 큰 그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때쯤은 이거를 해야 아까 말씀하셨어. 옥수수를 심었는데 때를 놓쳐서 벌레가 생기고 때를 놓쳐서 수확을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기들을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 능동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돌봐서 벌레가 안 생기고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먼저 능동적으로 찾아봐서 이게 벌써 폈네? 약속했던 수확 시기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마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들이 역할을 한 거는 모이라고 하면 회의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해볼까가 아니라 모이라고 하면 교육하고 모이라고 하면 회의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지로 모이시긴 했지만 우리를 능동적으로 우리 선한 의지를 발현해서 우리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만들자라고 모였지만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들은요. 바로 우리를 더 능동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의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만 거창하죠? 우리 다들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마을 만들기라는 것 자체는요.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터, 일터, 생활 환경이잖아요. 우리 농촌의 공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면 여기도 마을 만들기 협의회지만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세워서 계획을 가야 되는데 보호 관계가 약간 바뀌었죠. 행정에 먼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보세요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일은 제때제때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한 발 빼서 뭔가 수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마을 만들기는 원래 시작은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면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떨 때는 성공을 맺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옥수수 농사를 지으신 게 모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성공과 실패를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이래서 성공했었지, 그 다음에는 이래서 실패했었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은 기록이 좀 잘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이기도 하지만 마을 자체의 기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족한 자금들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 사업비가 부족해? 그럼 행정의 공모 사업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들은 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엇을 했다면 우리가 한 행동들을 모두 기록에 남겨놓는 것들이 꼭 중요합니다. 마을 만들기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듯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공을 해보니까 성공하니까 좋은데? 라는 감정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성공을 준비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해봤으니까 아유 됐어 우린 여기까지 할래 라고 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또 어떤 팀은 실패를 했는데요. 아 이렇게 실패할 수 없어. 이게 조금 아쉬운데 우리 좀 더 잘해서 뭔가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실패했으니까 안 돼. 우리 왜 그럴 때 있죠. 뭔가 회의할 때 무슨 뭐 이런 거 해볼까? 아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심적 변화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인드도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계기를 토대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던 이 과정에서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아서 더 큰 성공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팀이 있느냐 하면 그냥 성공해봤으니까 그 경험에 도취돼서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정체는 곧 도태되는 과정으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교육에서 우리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후속이 이어지는 게 사업에서 사업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서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를 못 받으면 멈춰있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농촌 공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의 쉼터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일터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도시민들의 쉼터,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생태자원으로서 이 지구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들인 거죠. 근데 농촌의 사회가 계속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마을의 고령화 문제. 그쵸? 이 고령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 모든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아마 화두일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 과정이 먼저 되지 않고 다른 사업이 먼저 자주해지 되니까 그것들이 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랑 조금 거리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예전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에 시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운영해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던 사람이 바로 센터가 생겼다고 그것들을 운영할 역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젠 바뀌어서
이렇게 교육,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아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축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것을 글로 작성해서 우리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잖아요. 이게 역량 강화 사업이잖아요. 얘 역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마을을 가꾸고 마을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시면 내가 2억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0짜리, 300만 원짜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행정에 여쭤보시면 그런 사업 중 하나를 따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큰 문제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부분이라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예. 네, 제가 나머지 분들 오시기 전에 이 두 분은 아직 여쭤보지 못했는데 우리 마을은 어느 정도 지금 무슨 사업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충만에 기본형 사업 2억짜리 받으신 마을이군요. 아까 예. 한분하고 같이 한분하면서 같이. 그럼 오늘 세 분하고 오신 거네요. 그쵸? 예. 이제 그 얘기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약간 원칙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계획서 안에 녹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계획이 실제 실행되는 계획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차분차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서를 쓰고 나면 사실 직접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꼭 2억짜리 아니시더라도 뭔가 직접 좀 써보신 게 있나요? 네, 써보셨어요. 뭐를 써보셨나요? 3천만 원짜리도 이런 거 써봤고 예. 2천만 원짜리도 써봤고 3천만 원짜리 네, 쓰시고 혹시 심사 과정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때 질문 받으실 때 혹시 나는 이런 의도로 썼는데 심사위원들이 다른 질문들을 하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잘 쓰셨나 봐요. 대부분 계획서를 다 쓰고 나면 항상 그러죠.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죠? 그러면 그때서야 그분들이 그러죠. 아, 제가 의도한 건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뭐 딴 얘기를 하세요. 계획서에 써있지 않는 얘기.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하려면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딴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계획서에다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심사위원이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쓰시는 게 좀 좋습니다. 말로 읽었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그걸 읽고 내가 읽고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써서 내는 게 끝이 아니라요. 쓰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묵혔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썼구나가 아니라 남이 쓴 걸 보듯이 제3자의 눈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들에 맞춰서 그걸 보면 내가 이때 이걸 왜 썼더라? 아, 이게 이거에 부합하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썼으니까 내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심사위원,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획서를 보고 이해가 가는지 판단할 수 있게 쓰셔야 된다는 게 오늘 지금에서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을을 만들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획의 일의 영역이라면요.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하겠어라고 하는 건 계획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은요. 약간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담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목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약간 확정지어서 뭔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큰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순서, 큰 그림들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계획은요.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돼요. 왜? 어떻게 하려는지가 꼭 담겨야 돼서 약간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이것들을 수행해 나갈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은요,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약간 시야가 필요하다라면, 약간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면 사실 계획은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 계획서 써보셔서 알겠지만 계획서는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포맷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는지 내용에만 맞게 쓰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계획서 쓰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3천만 원 써보셨다니까 오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들은요, 꼭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마을에서 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바로 마을 공동체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제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사후관리까지 이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사업 내용이 막 교재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원래 제가 의뢰받아 교재 파일을 드렸을 때는 2회차여서 내용이 앞뒤에 있다가 이렇게 합친을 하고 좀 있고요. 이것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31페이지 쪽에 있는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으려고 쓰는 사업은 돈을 버는 사업이라기보단 공공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언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나갈 건지 그 과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의 주민들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가는 사람으로서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 마을이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들이 속상하기 때문에 뭔가 마을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드리고 싶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불쌍하니까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생겨서 어르신들의 문제를, 그 지역의 문제를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우리가 계획서를 쓰다 보면 우리가 되게 좋은 취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은 우리가 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되어 있죠. 실현 가능한 거는 한정되어 있고요. 또 꼭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일 때도 있고 겹쳐져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합쳐졌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한 문제인지 심각한지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교차시켰을 때 교집합으로 생기는 바로 이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바로 해결해야 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너무 커다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그것들을 좀 쪼개야 하나씩 해결할 수 있죠. 문제라는 게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조각조각으로 그렇게 나눠보면 그 중에 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 중에 하나를 해결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실마리처럼 풀려서 해결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뭔가 할 것인가를 정하면 순서를 정해서 가게 되는 건데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동안은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공익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느냐라는 지역성 문제를 결합하면 무조건 오케이였거든요. 할 수 있겠어 였는데 이제는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라,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건 바로 이건 역시 비즈니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으려면 충분히 돈이 되어야 그 다음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나 지원으로 갈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는 이것들을 지속해 나갈 방법까지 같이 넣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왔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인데요. 말이 길었죠. 핵심적인 건 남의 시선으로
남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 써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더 먼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업계획을 왜 수립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이 사업계획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될지 목표가 좀 제시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획서가 나오면 문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틀린 답입니다. 계획서 작성은요,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논의해 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좋은 아이디어,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걸 다 대표로 쓰면 그건 그 사람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녹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역의 특징이 같이 담겨 있어야 되죠. 이런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우리의 계획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진 채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특징이나 정체성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찾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세워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문서화된 게 바로 사업계획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 과정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자체를 쓰는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잡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합의된 뭔가 큰 그림을 같이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누군가가 쓰여지는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글이 나오죠? 그 글이 나온 것들을 보려면 누군가가 이거를 소설이나 시처럼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심사위원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읽는 글인 거고요. 우리 마을 계획서가 있다, 주민들이 이걸 읽는다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읽는 거예요. 하지만 읽는 사람을 배려한 소설이나 시처럼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부드러운 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주장이 그냥 글로 나열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이건 읽기를 강요된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고 싶지 않은 글이죠. 그리고 이 글은 뭔가 이렇게 쭉 수리된 플롯이라고 해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차의 구성대로 뭐는 뭐 이렇게 써져 있어서 논리적인 글이라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글을 읽을 때 끝까지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3천만 원짜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 사진을 붙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예시 사진 같은 거 붙여서 심사위원이 이분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걸 사진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읽는 사람이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요. 문제를 찾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원을 찾아서 그 자원이 뭔가 활용이 되지 않아서 이것들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체육부지로 자산공사의 땅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 자산공사 땅이 체육부지로 운동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활용이 저조해. 우리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문제를 찾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모든 계획서의 시작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찾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면요, 이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지피지기면 백승백전이라고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 500만 원짜리 주민참여 예산을 한다거나 300만 원, 3천만 원짜리 소액 사업을 한다면 현장의 상황들을 분석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2억 정도부터 할 때는 우선 우리 지역이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계획보다 상위의 계획들, 논산시의 계획, 충남도의 계획, 전국, 대한민국의 국토계획 이렇게 해서 이런 상위 계획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위 계획과 우리가 하는 것이 부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산시에서의 세운 계획에서는, 논산시의 도시 계획에서는 우리 지역을 청정하고 뭔가 그 관광지로만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 허가가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먼저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다 센 노란색으로 칠하려고 해. 근데 만약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 센 노란색을 못하게 해? 아니면 뭐 빨개 새빨간색으로 칠하려고 해. 이러는데 논산시에서는 경관계획에서 그런 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지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색칠하면 그건 그 계획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상위 계획들을 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분석하시고 상황을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거냐면요.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기회와 위기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속에서 전략을 짜요. 예를 들면 제가 배예요. 한 2톤짜리 배라고 칠게요. 아니다, 그냥 트럭이에요. 제 트럭이에요. 저는 트럭이에요. 그러면 제가 몇 톤이고 얼마, 그걸 내가 달릴 때 연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연비가 좋아 나빠 이런 것들은 내가 강점이 되겠죠. 내가 연비가 좋은 차고 수납 공간이 넓고 이 높이가 좀 낮아서 우리가 수확한 농산물을 실을 때 좋아, 우리가 수납하기 좋은 높이야 막 이러면 그건 강점이 되겠죠. 근데 얘가 기름을 많이 먹어? 그럼 얘는 약점이 되겠죠. 얘 차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논산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대, 외부에서 우리 이 차가 잘 나가게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건 바로 기회인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못하게 막는데 라고 하는 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을 잘 분석해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순풍에 돛달듯 달고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잘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우리 자체를 잘 분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세워서 이제 그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 이렇게 한다는 것만 여기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오늘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지역의 핵심 과제를 찾는다고 했죠. 보통 그걸 의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제를 심화하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라고 말은 전국의 어느 마을이나 심각하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들을 좀 마련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의제에 관련된 고령화다. 고령화에 관련된 논산시에서 인구 통계 숫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60세 이상이 얼마나 늘어왔는지, 60대 이하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면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획서를 보면서 그러죠. 여기 되게 심각하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수치들을 좀 조사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재주가 있으셔서, 손맛이 좀 있으셔서 뭔가 식당 같은 걸 고민하고 있어. 마을 공동체 식당을 고민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곳들이 있는지 선행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끼리 하려는 사업일 때도 그런 사례를 분석하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데 가장 도움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사례들을 좀 조사하셔서 앞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런 걸 좀 보완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 좀 더 실행력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사례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획을 조사하는 것처럼 관련 법도 좀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만약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자문을, 행정이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순풍에 돛달듯 배가 나아가려면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게 논산시에 있는지, 충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이런 정책적인 추진 사업들을 좀 사전에 조사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찾을 때 논산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인터넷 좀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 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슬쩍 물어보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어디 쪽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의 통계들은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인구 통계나 연령대별 통계,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주거 현황들, 유형들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돌봄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해 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들어가야 이 사업을 허가받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잡은 의제와 관련된 현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설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좀 다 조사하셔서요. 이게 중복되어 들어가는 게 아닌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운동시설이 있어, 딴데. 근데 또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이 중복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A라는 것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B라는 운동시설을 지어주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혜택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부지가 없어 라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도로든 뭐 도로에 꽃길을 만들려고 해. 그럼 그게 군시 소유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개인 소유지가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보면 시리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셔서 지도로 우리 주소를 넣고요. 위치를 딱 보시면 거기 그게 누구 땅인지가 나와요. 개인 이은숙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개인 소유자 땅인지 시유지 땅인지 아니면 그 국유지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가 마을에 빈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빈집을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한데 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빈집이 사유지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게 없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도로교통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교통사고 피해를 보시는데요. 요 교통사고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길이 구분길이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라고 얘기하면 많이가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빅데이터라고 해서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되게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막 찾기 어려우시면 행정에 물어보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많이 나라는 말보단 학교 앞 횡단보도에 연간 몇 회의 발생이 돼서 이런 잦은 접촉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해라고 하는 게 훨씬 신뢰도를 주겠죠. 계획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면 되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 일을 왜 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1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얘기가 들어가면 길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가 2시 5분, 10분 쉬시고 2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